안녕하세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TV입니다. 아티스트TV는 미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컬렉팅, 소비가 아닌 투자하는 컬렉팅을 추구합니다. 전 세계 아트마켓의 중심, 뉴욕에서 활동하는 진짜 컬렉터의 생생한 미술 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 오늘은 작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작품성은 작품 그 자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작품의 내적인 부분이에요. 작품성은 사실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미술사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술성을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전문가의 판단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따져서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예술은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나면 감동을 받아요. 깊은 감정의 울림이나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진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눈앞에 두고도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트 컬렉팅 하려고 미술대학을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작품성을 판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작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도 생기고 객관적인 시각, 주관적인 시각을 적절하게 조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미술관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모마 PS1 미술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모마 미술관은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몰던 아트 미술관이 있고 이렇게 PS1이 있는데 PS1은 그냥 First Preschool, 첫 번째 초등학교라는 뜻이에요. 이 초등학교였던 건물을 지금 모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마 PS1. 그 모마 미술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마 미술관은 몰던 아트 뮤지엄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보시기에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 난해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좀 지난 미술이에요. 이미 역사적인 어떤 검증이 좀 끝난 작품들, 우리가 좀 예전 작품들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느낌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하지만 PS1은 지금 동시대 미술,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선보입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작품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품,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이런 작품, 이런 설치 작품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작품은 심지어는 언타이틀이에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도 없는 이런 작품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도대체? 이 작품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의 언타이틀, 제목은 없지만 보통 사탕이라고 많이 불러요. 사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명인데 그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의 개념 설치 작품이에요. 내용은 사랑했던 연인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것을 사탕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시장에 쌓여있는 사탕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그 스타 별 모양 그려진 향신료 있죠. 별 모양으로 된 향신료, 그 정향이라고 하나, 팔각이라고 하나요? 팔각인가? 네, 그런 맛이 나요. 그런 맛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콤한 사탕을 막 먹고 소멸되죠. 그러면 이제 큐레이터가 그걸 또 정확하게 채워 넣어요. 이 작품의 사탕의 무게가 그 연인의 몸무게랑 똑같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을 그냥 처음 마주하는 사람, 마주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품을 봐야 되는 걸까요? 내용을 모르면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사탕꾸러미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개념미술 작품들은 계속 지금도 생산되고 있고 미술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통 이런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런 또 실체가 없는 작품은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전시장에서 작품을 볼 때 매체를 먼저 분류를 해서 개념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 작품이 설치 작품인지, 아니면 개념 미술인지, 멀티미디어인지, 또 미디어 아트인지, 평면, 그냥 평면, 그림, 보통 그냥 그림, 입체면 뭐 조각도 있고, 또 뭐 설치 작품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조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걸 먼저 이렇게 분류를 해보세요. 이 작품은 설치 작품인가, 개념 작품인가, 아니면 평면인가, 아니면 입체인가, 아니면 미디어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먼저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 같은 경우는 설치 개념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이렇게 분류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과 형식을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 곤잘레스 토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 연인과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이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전개를 했잖아요. 그 개인적인 얘기죠. 개인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이런 전쟁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내용, 뭐 우주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학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시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영화 중에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처럼 개인의 일상이지만 그 시대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 자체로도 시대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적인 시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형식에서 오는 시대성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 작품이 지금 개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나 구조를 다루는 것인지, 또 아니면 철학적 사유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재료, 어떤 재료를 썼나. 지금 곤잘레스 토레스 같은 경우는 사탕을 재료로 썼죠. 그 다음에 구도, 이걸 벽에다가 그냥 세웠는지, 아니면 어떤 항아리 같은 데 담았는지, 아니면 양쪽에다가 이걸 설치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구도 한번 보시고요. 형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 이걸 그냥 쌓았느냐, 아니면 천정에다 매달았느냐, 바닥에 그냥 놓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색, 어떤 사탕 작품 보니까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막 무지개색인데, 지금 여기 모마 PS1에 설치된 작품은 그냥 단색이네요. 약간 검정색에 가까운 사탕이 놓여져 있네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선면, 면으로 이루어졌나, 선인가, 이제 뭐 점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크기, 대형 작품,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크기만큼 작은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돋보기를 사용해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어서 마치 육하 원칙을 따지듯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형식 자체가 어떤 이 시대성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의 변화, 형식의 전환,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설치 미술이라든가 미디어 아트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큰 구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멀티미디어 장르 같은 경우는 오감을 다 이용하기도 하니까 소리나 냄새 등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이렇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매체를 선택하고요. 또 그 매체 안에서 구조적으로 시각적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구조를 나누어서 작품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뭔가 개념이 조금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작품을 형식별로, 시대별로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보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작품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려드린 이 기초적인 구조를
구조를 바탕으로 매체별로 예를 들어서 작품에 대입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돌려보시고요. 다음 시간 꼭 시청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